안녕하세요. 도전지 박정서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가격 인하 소식이 있는 2억대 준역세권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남아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대일입니다. 오늘 현장 최초 분양가에서 약 15% 정도 가격 인하가 되었고요.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여기는 준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강성 세종대왕 능력이 약 4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차량 한 5분 정도 이동하셔서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까지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택에 대한 정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분양가는 최초 분양가 2억 9,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인하된 2억 5천만 원에 새롭게 책정이 되었고요. 총 대지 면적 110평, 대지 전용 면적으로는 100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물 총 32평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1층 바닥 면적 20평, 여기에 다락 12평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일반 목구조, 복층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대한 입지 정보는 잠시 후에 나오는 매물 정보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바로 외부로 나가서 도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보시죠. 오늘 현장 도로로 나와봤습니다. 가지도로는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6m 도로 쓰고 있고요. 바로 앞쪽에 보시면은 2차선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단지 메인 도로는 아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널찍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도로 부분은 확실히 잘 닦아 놓으신 것 같아요.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들어와 있지 않는 집까지 포함해서 6가구만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택은 화면상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주차 공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차량은 2대 나란히 될 수 있게끔 콘크리트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고, 좌측으로는 인터폰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딱 주차해 놓으시고 이제 안쪽으로 쭉 따라 들어가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대문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양경으로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집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 동선은 굉장히 편리하게 형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쪽 마당은 전부 다 보도블록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 아래쪽에 현재 정화조가 묻혀 있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만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보도블록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두 번째 기발선인 LPG 버크 가스통도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돌아보시면은 주 마당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경계는 확실하게 예쁘게 잘 해주셨어요. 이 안쪽서부터는 이제 잔디 마당이 쭉 펼쳐져 있고 디딤석을 따라서 우리 집 데크 공간 그리고 부동 수전 공간 이렇게 두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부동 수전도 굉장히 큼직하게 잘 빼셨습니다. 폭이 한 1.5m 정도 돼 보여요. 정사각형 구조고 이런 데 둘러앉아서 김장철에는 김장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펜스도 방부복 데크가 아니라 합성 데크로 시공을 하셨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성인 허리 높이보다 조금 높게 시공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야 간섭을 최소화해 준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쭉 따라 들어오시면은 예쁜 소나무도 작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텃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잡초가 좀 많이 자라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여기도 경계석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텃밭 공간을 형성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이는 이쪽이 서양이고 카메라가 있는 쪽이 남양이거든요. 그래서 한낮 시간에는 이렇게 텃밭에도 해가 잘 들어오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데크도 상당히 넓어요. 기역자로 생긴 구조인데 이 앞쪽 데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주방 거실 사이에 있는 공간이거든요. 외부랑 진출입을 통해서 아주 큼직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이식 어닝이나 캐노피 같은 거 시공해 놓고 쓰시면은 이런 데 둘러 앉아가지고 뭐 고기 파티 하시거나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써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콘센트도 연결이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배선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나중에 치고 오셔서 CCTV 설치할 수 있게끔 미리 배선을 빼놨습니다. 나중에 달라 그러면은 또 안쪽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건축주분의 세심한 배려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주택은 일반 목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는데요. 외부 마감재는 튼튼한 세라믹 사이딩 사용을 해주셨고, 지붕도 징크 지붕으로 내구성 좋은 마감재 잘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실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전실 쪽으로 이동을 해봤는데요. 전실 앞쪽에 포치도 약 1m 정도 빼주셨기 때문에 눈비가 들이치지 않게 이 공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뒤쪽으로는 튼튼한 방화문 보실 수가 있겠고, 디지털 도어가 또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전실을 보여드릴 건데요. 화면상 오른쪽으로 키 큰 신발장 총 5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데일리 슈즈 놓을 수 있게끔 띄움 시공도 잘 해주셨고요. 실내화를 벗어놓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단차까지 잘 주셨어요. 그리고 내벽 마감재는 전부 다 편백으로 이렇게 쭉 둘러주셨고 별도의 일가성 스위치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뒤쪽으로는 망임유리 3연속 중문 시공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안쪽 공간 소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1층 바닥 면적 20평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시를 따라 딱 들어오시면은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1층 안방 준비가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2층 올라갈 수 있는 계단실과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욕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쭉 따라 들어가시면은 복도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안쪽에 오른쪽에 주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좌측으로는 거실이 자리 잡고 있는 LDK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창 기준으로 완벽한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반 정도 됐는데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위쪽에 이렇게 블라인드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것이 이 높은 층고인데요. 위쪽에 화재 경보기가 있는 데까지가 층고가 무려 5.2m가 나옵니다. 위쪽에는 실링팬도 설치가 되어 있고, 다락이랑 소통할 수 있는 보이드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홀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목공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또 TV를 걸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배선 같은 게 앞에 쳐지면은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건축주분이 이렇게 깔끔하게 쓰시라고 또 세심하게 배려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비디오폰이랑 실리팬 작동할 수 있는 리모컨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쪽에 있는 창문, 제가 아까 데크 공간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거실과 주방 사이에 있는 창을 통해서 진출이 가능하다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문을 통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데크에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아니면 안쪽에서 이렇게 간단한 요리해서 밖에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야외 공간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디귿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쪽에 있는 이런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이를 낮춰가지고 식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길이는 약 1800m 정도 되기 때문에 성인분들 3분 정도는 앞에 앉고, 여기까지 앉으면 6분은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래쪽에는 전부 다 수납장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수납력도 보완을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공간부터 순차대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취사시설은 3구짜리 하이브리드 쿡탑이 들어가 있네요. 인덕션과 하이라이트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이 가능하겠고, 위쪽에는 이제 후드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부장도 빼곡하게 화이트 톤으로 잘 넣어주셨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설거지할 수 있는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고, 환기창도 큼직하게 잘 뚫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네요. 2웨이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과 거실 이렇게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는 LG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제 냉장고 놓을 수 있는 자리는 양문형 한 대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위쪽에도 수납 공간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잘 해주셨고, 대신 다용도실이 조금 넓게 잘 들어가 있어요. 공간 활용을 위해서 우선 이렇게 포켓도어를 시공해 줬는데요. 안쪽 공간은 계단 팬트리 공간이랑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 이렇게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쓸모없는 공간이 계단 아래쪽에다가 보일러를 넣어서 공간 활용을 좀 더 해주셨고요. 뒤쪽에는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 콘센트도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투인원으로 들어가 있는 세탁 건조기 놓으시면 안쪽에 딱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세탁기만 쓰신다 그러면은 이 반대쪽에도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건조기를 놓으시고, 양문형이랑 뭐 컨버터블 아니면 뚜껑형 김치냉장고 놓으셔가지고 여기 공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서부터 여기 벽면을 쟀을 때 한 1.7m 나왔거든요. 그래서 치수는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 생활 공간 보여드렸고, 반대로 쭉 따라 들어가서 전실 왼쪽에 준비되어 있는 1층 침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독특하게 슬라이드 도어를 시공해 주셨네요. 아무래도 바닥 면적이 좀 아담한 편이라 공간 활용이 좀 특화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정남향으로 창이 하나 큼직하게 잘 들어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한 대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각각 온도 제어기도 배치가 잘 되어 있고, 중간중간 콘센트 배치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신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이 이제 안방인 이유는 안쪽에 또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 와서 소개를 해드렸을 때는 안쪽에 시스템장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시스템장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따로 오셔가지고 이런 장을 시공하시거나 붙박이장 시공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전신경이 시공이 되어 있네요. 거울은 준비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좀 더 들어오시면은 안방 욕실 들어가 있는데, 양쪽으로 공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포켓도어로 시공되어 있고, 우선 가운데는 세면대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용변을 볼 수 있는 양변기 시공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선반대도 쭉 짜주셨고, 그리고 왼쪽 공간은 샤워할 수 있는 샤워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정문은 전부 다 편복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환풍기랑 환기창까지 꼼꼼하게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층 침실 보여드렸고요. 2층 올라가기 전에 고객 욕실 보여드릴게요. 전실 들어오셔서 바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여기는 욕실 사이즈가 큼직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앞쪽으로는 단차를 주셨기 때문에 건식과 습식 확실하게 구분을 잘 해주셨는데요.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부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앞에다가 딱 설치해 놓고 편안하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앞쪽에는 이제 손 씻을 수 있는 세면대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 변기랑 배치는 상당히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길이가 좀 길쭉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 활용을 위해서 거울용 수납장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층 올라가 볼 거예요. 계단은 전부 다 멀바우로 시공이 잘 되어 있고 바로 올라가서 소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은 12평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공간 외에도 안쪽에 침실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가장 높은 쪽이 2.4m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성인분들은 잘 지나다닐 수 있는 높은 층고도 보실 수가 있겠고, 공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안쪽 공간 작지는 않은데 여기는 이제 층고가 좀 낮으니까 짐들을 보관하시거나 탁상으로 앉아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실 쪽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울타리 너머가 거실이거든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보이드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쪽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 공간을 메인으로 쓰시면 됩니다. 특히나 좌측으로 보시면은 인터넷 케이블 허브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인터넷도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책상을 배치해 놓고 뭐 작업실처럼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TV 배치하신 다음에 옆에다가 소파 놓고 2층 거실처럼 이용할 수 있는 다락 공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침실 쪽을 보여드릴 건데 별도의 또 문을 하나 설치해 줬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간을 분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대신 향은 동양으로 창이 하나 들어가 있고 위쪽에 벽걸이 에어컨도 시공이 되어 있네요. 시원하게 이 공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좌우로 층고가 좀 낮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이제 매트리스만 놓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책상 배치해 놓고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서재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취미 생활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공간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하면 왕대리에 위치한 신축 전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확실히 가격 면에서는 가성비가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오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외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가능하니까 혹시라도 뭐 세컨하우스 찾으시는 분들이나 사무실 이런 부분도 다 수용이 되니까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곳 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학면 인프라가 약 3km 내외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마트를 비롯한 병원, 은행까지 전부 다 위치해 있고요.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세종대학능력은 4km, 그리고 중부 내륙고속도로 서효주 IC도 5km만 이동하시면 바로 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편리한 접근성까지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맞춤 시공도 가능합니다. 현재 지금 나눠져 있는 필지도 있는데요. 평당 100만 원씩 분양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구조나 크기, 가격대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꼭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에 잘 게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